무소불능 해인의 작용 원리와 초당본 신구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날이 이제 생일이었는데 새벽에 꿈에 타너 스님을 배웠어요. 타너 스님이 당신 밑에 와서 한 1, 2년 이제 공부를 해보라는 허락을 해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꿈이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아서 타너 스님께 이제 감사의 인사를 드리러 가는 의미로 바로 그 주말에 오대산 월정사 이제 방문 계획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주에 제가 대명화 천기자동 무용곡 그 후천 개벽세상에 대한 예언인 이거를 다시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기 위해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이거는 아직 객관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주체인 사람이 결과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고 행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 주관적인 실제에 해당할 것인데 저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월정사에 가기로 한 날 새벽에 몇 가지 새로운 지견을 바탕으로 해인의 작용 원리를 보다 구체화시켰고 초당본 신구도가 해인을 얻기 위한 지도에 해당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지식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보면 꿈이라는 주관적 실제에서 시작했지만 그것을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실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메타포의 방법론인 것입니다. 보다 쉽게 얘기하자면 사소하고 주관적인 것이라고 해서 무시해버리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에서 뭐가 나올지는 가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인이란 후천개벽에 있어서 홀리그레이, 성배 같은 보물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상대사의 화엄 일승 법궤도를 해인으로 봅니다. 해인은 도장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날짜 스탬프처럼 모든 가능한 조합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역의 64개 역시 64면을 가진 도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해인의 작용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보물 해인, 용궁의 보물에서 후천개벽의 성보로라는 책은 해인 설화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온 바에 의하면은 종이에 어떤 글씨를 쓰고 해인 도장을 찍으면 그것이 이제 실제로 나타난다고 하며 해인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설화가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3D 프린터로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저는 해인을 이렇게 정의해 보려 합니다. 스테이트 변화를 일으키는 원리와 기술. 물질을 납이라는 스테이트에서 금이라는 스테이트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술이 해인의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술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네 가지 원소들의 반응을 위해서 필요한 제5의 원소라는 개념. 여기서 이제 현자의 돌이라고 했는데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현대 과학의 지식으로 보자면은 현자의 돌은 활성화 에너지. 원래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야지 이거를 이 상태, 이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낮춰주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촉매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효소 촉매를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개념이 음양론에도 있는데 그것이 음토인 기토입니다. 양토인 무토는 도자기 역할을 하고 소수성, 하이드로포빅입니다. 지구상에서 특히 생명 현상과 관련된 거의 모든 반응은 물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물을 막아주는 파티션 역할을 하는 무토가 생명을 담는 용기 역할을 합니다. 기토는 소수성인 경우도 있지만 신수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기토의 후천수는 일반적으로 10으로 알려져 있는데 초당본 심구도에서는 100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선천수라는 건 오타고요. 여기가 선천수고 여기가 후천수인데 이것이 해인의 비밀을 푸는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기토의 촉매 작용을
다음과 같은 심리적 스테이트 전환의 과정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테이트 2는 이제 분노의 상태이고 스테이트 5는 용서의 상태라고 가정할 때 2에서 5로 바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기토의 수인 10을 자비라고 한다면 양쪽에 10을 더해서 12에서 15로 간다면은 절대적으로 건너가야 할 스테이트 수는 3으로 동일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줄어든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토의 수인 100을 대자 대비, 여기가 이제 자비였으니까 대를 붙여가지고 대자 대비라고 한다면 상대적 차이는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래프로 인포그래픽으로 표시하면 여기서 이거 가는 차이가 여기서 이거 가는 차이로 이렇게 바뀌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심리적 착시를 일으키는 메타포의 마법의 원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 무한대를 양쪽에 더하게 된다면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차이가 없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말한 기토의 역할은 earthing 혹은 grounding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헤인의 개념은 바다의 earthing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바다가 육지보다 3배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자체가 아닌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면 바다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감정이든 아니면 질병이든 상관없이 바다는 어떤 것도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인은 무소불능인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초당본 신구도에 나온 해인의 작용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남의 신구 계회도는 강태공이 용궁에서 해인을 얻어오는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초당본 신구도, 남의 신구 계회도를 포함해서 초당본 신구도 5종은 주역과 뇌과학 책에 해설과 함께 모두 실려 있습니다. 초당본 신구도에서 팔료 황천쌀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풍수에서 팔료 황천쌀은 혈이 생기를 받는 방향인 입수룡의 오행을 혈이 향하는 방향이나 시간의 오행 등이 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가장 흉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신이 진을 극하고 유가 손을 극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뒤집어서 본다면 돌아가신 분은 극을 받으면 편히 쉬는데 불편하겠지만 쉬지 않고 항상 돌아가야 하는 곳에는 이러한 극의 장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료황천살은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당본 신구도에서는 지지삼합, 인오술, 신자진 이런 지지삼합을 이렇게 표시했는데 지지삼합에 의해서 이렇게 각자 따로 돌아가던 것들이 하나의 스테이트에서 멈추는 기전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삼합은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팔료 황천살이 안정 상태에 있는 현재의 스테이트를 깨고 기토 또는 해인에 해당하는 촉매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고 그 다음에 지지삼합 기전에 의해서 새로운 타겟 스테이트에 뭐 여기든지 아니면 여기든지 안정화되는 기전이 되는 것입니다. 해인은 촉매 작용의 개념일 뿐만 아니라 이런 조절 시스템 전체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만 어떤 기능과 작용이 일관성 있게 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64개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본다면 건꾀에서 곤꾀로 가는 경우에는 6개의 효가 모두 변해야 하는데 비하여 건꾀에서 풍천소축 꾀로 가는 경우는 4번째 4효만 변하면 됩니다. 전이 확률과 에너지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이내믹하게 조절됨으로써 생명 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적용의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인은 스테이트의 변화를 컨트롤해야 하는 분야에는 모두 적용 가능하겠지만 여기서는 이 4가지 예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음의 스테이트 변화는 긍정과 부정의 감정을 포함합니다. 마음 심자의 3개의 점 중에서 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백석으로 보고 지와 인에 해당하는 부분은 흑석으로 보기도 하는데 부정을 긍정으로 바꾼다면 세 점 모두를 백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악이라는 것도 이 중에 있는 백십자를 도출해 낸다면 선한 것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해인의 조절 시스템은 이와 같은 스테이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원리는 메타포의 마법에서 소개된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팩트에 대해서 판단의 축에 해당하는 중심의 그 받침점을 이제 어느 쪽으로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한 것이고 뇌의 변연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은 로컬 옵티마를 탈출하는 수학적 알고리즘인데 여기에도 해인 조절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효소의 촉매작용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기전이기 때문이죠. 좀 전에 얘기한 대로 64개의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전이 확률은 서로 이제 차이가 있을 것인데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은 이 시스템에 열을 가했다가 시키는 개념으로 각각의 이제 전이 확률을 조절해서 로컬 옵티마를 탈출해서 글로벌 옵티멈에 이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전략적인 선택에 해인 조절 시스템이 적용되는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도 만능 줄기세포는 피부와 같은 체세포로부터 줄기세포를 만든 것으로서 이것을 이제 배양하고 분화시켜서 다양한 질병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4가지 유전자가 사용되었습니다. 제 프로그래밍에 사용된 4가지 유전자 중 KLF4는 P53 유전자를 억제하는데 P53은 기본적으로 다른 세포로의 분화를 막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세포입니다. 따라서 KLF4는 현재의 스테이트를 깨는 판료 황천살 역할을 하는 유전자로 볼 수 있습니다. SAX2는 WNT 시그널링에 관여합니다. 발생 과정에서 WNT 신호의 농도 구배에 따라서 안테리어 포스티리어 전후축이 형성되는데 SAX2는 이 과정을 역으로 돌리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OCT 이거는 미분화된 배아줄기세포의 자가 재생에 관여하며 타겟 스테이트에서 안정되게 머물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나중에 이제 필수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이 유전자는 형질 전환을 촉진하므로 천 혹은 지 역할 중 한쪽 또는 모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P53은 세포의 DNA에 문제가 생겨서 암과 같은 다른 종류의 세포로의 분화가 일어날 때 이를 억제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현재 세포가 가지는 정체성의 스테이트를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깨는 것이 판료 황천살의 역할인 것이고 KLF4 유전자가 해당합니다. WNT 시그널링에 따라서 안테리어 포스티리어의 축이 형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 세포가 줄기 세포가 되기 위해서는 WNT 농도 구배에 따라서 정해진 것만큼 자기가 온 만큼을 거슬러 올라가서 원래 스테이트로 가야 하기 때문에 SAX2 유전자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역의 산수몽꾀는 교육과 관련된 꾀인데 상효인 경몽은 교사의 역할로서 현재의 스테이트를 깨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의 대상인 이효는 스스로 목매함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위치의 학생에 해당하며 이러한 마음가짐이 변화할 수 있는 바탕이 되므로 촉매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효인 동몽은 교육이 완성된 단계로서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안정된 스테이트에 머무는 단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육과 학습에 관한 부분에서도 해인 조절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해인 조절 시스템은
천지인 삼재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천부경의 원리와도 맥락이 상통하고 정기신이나 화오로 삼풍 등의 개념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해인이라는 후천 개벽의 보물을 찾는데 결정적인 좌표축을 제공하는 보물 지도라고 생각하고 보다 깊은 내용이 초당본 신구도에 아직도 숨겨져 있으리라 봅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보물을 찾아내어서 자신과 주위 사람들뿐 아니라 국가와 민족, 인류의 공영에 크게 이바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